그날 장례식장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단 한 사람 검은 외투를 입은 노년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 안엔 오래된 손수건, 봉투 하나, 그리고 젊은 여자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에 섰다. 미정아, 많이 늦었지.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졌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두 여인의 마지막 인연입니다. 1막 젊은 날의 정숙. 정숙은 올해 72.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다. 새벽마다 식당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고 추운 겨울에도 손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늘 말했다. 진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아들은 모범적이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동네 사람들도 저 집 아들은 복덩이야 라며 부러워했다. 정숙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들이 웃을 때면 세상도 함께 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말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정숙은 울컥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식탁보를 새로 깔고 낡은 그릇들을 닦으며 이제 나도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생각했다. 2막 처음 만난 며느리 미정. 며느리의 이름은 미정. 단정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보다 거리감이 있었다. 결혼식 날 정숙은 하얀 장갑 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처럼 지내자. 미정은 짧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서로의 온도가 달랐다. 축가가 울리고 흰 꽃잎이 떨어질 때도 두 여인의 마음은 닿지 못했다. 첫 명절 정숙은 새벽부터 전을 부쳤다. 기름이 튀어 팔에 빨간 점이 번졌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후가 되어서야 부엌에 나왔다.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피곤했지? 천천히 해. 하지만 그날 저녁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명절은 저희끼리만 보내도 될까요? 정숙은 놀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밤 베개는 젖어 있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 때문인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3막 멀어지는 두 사람. 시간이 흘렀다. 아들은 승진했고 부부는 신도시로 이사했다. 정숙은 매번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다. 김치통이 무거워 손목이 쑤셔도 버스를 갈아탔다. 그럴 때마다 미정은 말했다.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연락주세요.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그녀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말끝마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늘 거리 두기의 다른 표현이었다. 현관 앞 신발장에 낯선 운동화들이 더해질수록 정숙의 발자국은 얇아져 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 정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바래진 눈빛.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집에 도착해도 불을 끄지 못했다. TV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참 행복하네. 어느 날 미정이 남긴 문자 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어머니 다음엔 좀 가볍게 오셔도 돼요. 저희 냉장고 꽉 찼어요. 그 말은 사실 배려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숙의 귀엔 오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음부터 꾸러미를 반으로 줄였고 결국은 빈손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사막 어머니의 결심. 세월이 흐르고 정숙은 일을 접었다. 관절이 굳고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창문에서 빛이 기울면 벽지가 금빛으로 물드는 집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엄마가 집 하나 샀다. 이제 너희 살림에 보탰어라. 잠시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이제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주려던 계약서 사본을 찢어버렸다. 그래, 이제 내 자리는 없구나.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먼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피아노 학원의 연습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오래전 아들의 피아니카 소리와 겹쳐졌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오막 기다림의 세월. 그 뒤로 연락은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정숙은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진우야, 잘 지내지? 하지만 그 이름은 벽에 부딪혀 돌아올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하얀 머리가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 위 두 사람분 밥을 차렸다. 빈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부디 너희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어느 겨울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낯선 목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어머님, 미정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귀 안에는 며느리의 이름만 울렸다. 미정아, 미정아. 육막 장례식장의 침묵. 낯선 도시의 장례식장. 흰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다.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분은 누구시죠? 며느리의 시어머니래요. 그녀는 묵묵히 향을 피웠다. 손이 떨렸지만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미정아, 미워했어도 괜찮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준 것만으로 고맙다.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향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정숙은 도시의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갔다면, 조금만 더 물러섰다면.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칠막 밝혀진 편지. 며칠 후 미정의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께라는 글씨가 적힌 편지 한 장이 발견됐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어머니,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약해서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였단다. 용서해주세요.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숙은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다. 그 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 방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왔다. 편지지를 접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백의 작은 답장을 적었다. 미정아, 너는 부족하지 않았다. 모자랐던 건 내 말 한마디였다. 팔막 용서의 나무. 며느리의 유골이 묻힌 날, 정숙은 그 곁에 조그만 나무를 심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땅을 일구는 삽끝이 떨렸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다음 생엔 꼭 내 딸로 와다오. 그 나무는 매년 봄 하얀 꽃을 피웠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인맥을 타고 물방울이 흘렀다. 그녀는 매일 그 나무 앞에 앉아 말했다. 미정아, 잘 있니?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렸고 그 소리는 대답처럼 들렸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며느리 나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한 바퀴 돌고 갔다. 그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막 남은 사람의 고백. 이제 정숙은 팔순을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나무 아래에서 하루를 보낸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미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정아, 내가 떠난 날부터 나는 매일 내 이름을 불렀단다. 내가 내게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어요. 그 말이 환상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녁이 내려앉을 때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얘야. 오늘도 잘 견뎠다. 엔딩 2900만 3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약속입니다. 때로는 미움이 사랑보다 먼저 오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도 밀어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말일지도 모릅니다.